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솔루션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솔루션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개발자분이나 유튜버나 유명한 분들은 솔루션 회사가 너무 좋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거기 가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걸 배울 게 없다,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거에 치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라는 헷갈리는 평가에 대해서 좀 혼돈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솔루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그 솔루션 회사의 구조와 그 솔루션 회사의 구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구분에 따라서 그 평가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글로 오늘의 컨텐츠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솔루션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솔루션을 IT 개발 중에 집 만드는 것과 비교를 하자면요, 먼저 건축업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봤을 때 좋다라고 잘 팔 것 같은 집을 많이 지어놔요. 그럼 고객들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업체의 여러 가지 집 중에 이 집이 나한테 너무 맞구나 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한 설계를 보완을 요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얻게 되는데요. 솔루션이 이러한 방식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솔루션 업체에서 그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주요 관점에 따라서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고객은 그 중에 내가 쓰고자 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자기한테 딱 맞는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솔루션이고요. 그 솔루션의 기본적인 차이는, SI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고객이 만드는 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인건비 기준으로 받게 되고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 비용을 좀 처음에 받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용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데가 솔루션 업체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가 기존에 SI와 솔루션 등을 비교한 자료에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솔루션 회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요게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가 특정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장사에 대한 밝은 이치가 있어서 비즈니스만 가지고 사장님이 되셔서 솔루션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솔루션은 기술 영업이라는, 솔루션에 대한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기술 영업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개발 혹은 운영의 핵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에 IT 개발 핵심 및 운영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업 담당하는 사람들,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원 파트. 일단 솔루션 회사에서는요, 이 기술 영업과 개발의 핵심 담당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포지션들을 점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솔루션의 이제 구분에 따라서 조직이 조금 다르게 나눠지는데, 구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션 회사의 구분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솔루션 회사는 개발의 수준이 높고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솔루션 회사가 개발을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 나름의 구분을 3가지 정도로 하고요. 각각 회사의 스타일 및 개발자를 대하는 태도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부터 드리자면, 구분은 3가지로 할 수 있는데, 솔루션 스타트형 회사가 있고요, SI 발전형 회사가 있고, 외부 솔루션 회사가 있습니다. 솔루션 스타트형 회사라 함은 처음부터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아이템이나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솔루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사업을 하자라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솔루션을 설계하는 모든 단계부터 개발하는 모든 단계를 해당 회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그러고 인해서 해당 분야에 굉장히 집중력 있는 개발 실력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AI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인공지능 모듈을 굉장히 잘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솔루션 스타터형 회사가 되고요. SI 발전형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는 SI 회사인 거예요. 특정한 솔루션이 없이.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여러 가지 SI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큰 회사의 구매 관리 시스템을 SI로 구축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구매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지식과 기능과 소스가 오롯이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야, 이거 다음부터 SI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매 관리 시스템을 솔루션화 해가지고 우리가 솔루션을 파는 회사가 되자라고 해서 솔루션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개발의 깊이나 특이한 걸 가지고 막 연구 개발을 하는 발전 회사가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다양하게 보유하는 솔루션 중심의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SI 개발이나 개발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늘지만, 특별한 개발의 특기 부분은 갖는 건 한계가 좀 있는 회사고요. 외부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요, 솔루션을 본인 회사에서 만들거나 그 연구 개발하지 않아요. 그냥 외부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비즈니스적으로 좀 관심이 높은 분께서 사장님을 하시고, 야, 외국에 이런 그 평가 관리 아니면 이런 테스트 솔루션이 있다더라. 우리는 다른 거 테스트해주는 시스템 솔루션 회사가 되자라고 해가지고 그 솔루션을 구매하고요.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션의 핵심 개발은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고요. 단지 이제 국내 시스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정도의 개발이 일어나고, 그거 관련된 운영 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무 기간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길어지면 개발은 특별하게 많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능력은 좀 도태되고, 그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높아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회사별로 개발자를 대하는 태도는요, 솔루션 스타트형 회사는 연구 개발자들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집중력 있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나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자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SI 발전용 회사는, SI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직이나 그 수평 이동이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직을 하고, 또 그 개발하는데 이게 그 구매 솔루션이다 그러면 한두 명이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붙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보통 깔고 가고요. 핵심 인력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가도 되는데 제 몇 명만은 꼭 잡아야 돼 라고 운영을 하는 정태의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개발의 발전들, 직원들의 개발의 발전들을 위해서 힘쓰는 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솔루션 회사는 개발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랑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운영자가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이제 개발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정말 안 맞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회사들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하자면, 솔루션 스타트형 회사 같은 경우는 솔루션에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회사가 되고요.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깊어지지만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쪽의 지식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국한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개념이 좀 있고요. SI 발전용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막 엄청난 그 전문가의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자기네 솔루션에 대한 지식은 좀 있겠지만 개발이나 기술의 전문성들이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어디에 가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 이러한 균형을 갖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지 않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 기술은 결국은 외부에 있으니까 개발 쪽은 사실 커스터마이징 수준의 개발만 하면 되고 스크립트 수준의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오히려 개발보다 운영이나 기술,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업무적인 걸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우대받는 회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나는 개발을 중심으로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안 맞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입사나 이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솔루션 스타트형 회사는 해당 분야의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또 이직을 할 때 좀 높은 연봉으로 이직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른 데로 갈 때는 그냥 보통 사람 수준 아니면 보통 사람 이하로 평가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SI형 회사는 통상적으로 지금 받는 급여보다 조금 더 받고 이직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하다. 왜냐 그 회사에서 잘만 일을 배웠고 이 역할을 잘했으면 그 SI라는 게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여러 분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부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나 똑같은 솔루션이 아니면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제 마무리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정 상황만을 보면서 이 회사가 나쁘다 좋다라고 솔루션 회사는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 솔루션 회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본드린 구본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람이 어디에 맞는지 추천을 좀 드리자면 솔루션 스타트형 회사는 연구 개발을 집중을 하고 개발 자체를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거,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하는데 복잡한 개발을 좀 어려워, 개발에 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곳에 좀 옮겨 다니는 것들을 나는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맞지 않고요. SI 발전형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요. 복잡한 개발은 약하지만 그래도 일반 최선성이 높은 개발 부분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잘하면서 사람의 말도 잘 알아먹고 이해도 잘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또 언제든 다양한 곳에 기회를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걸 원하는 분한테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일하기를 꺼려 한다든지 또 자기 현재 있는 회사에서 깊은 멤버십을 좀 키우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회사고요. 외부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을 원하는 분보다는 개발은 좀 약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개발을 잘하진 않는데 머리가 좋고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비추천하는 거는 개발을 좀 전문적으로 하면서 능력을 갖고 싶거나 다양한 곳에 가고 싶은 분한테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외부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군에서 한 3년 이상 일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그 경력을 인정받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들이 어떤 회사는 굉장히 개발이 약하고 다른 데 이직하기 어렵다 솔루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솔루션은 굉장히 개발 집약적이고 개발의 다양한 기능들을 배울 수 있어 이직도 편해 라고 하는 것들 다 같은 솔루션이지만 그 사람들이 처한 위치나 직군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기보다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들으면서 본인들의 앞으로 갈 방향성을 찾거나 아니면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정보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